어이흠 우야어흠 우야어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24절기 그 음양의 관계에서 이제 24절기가 형성이 되는데, 저번에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8절, 8절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8절이 품고 있는 그 각 그 보름마다 절기가 45일이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보름마다 찾아오는 그 24절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4절기를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입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입춘이라고 그러면은 봄이 입춘, 봄이 열렸다, 봄이 왔다. 사실 입춘 때는 춥죠. 쌀쌀하지 날씨가. 그래도 양기가 생하면서 양의 기운이 두 개, 음의 기운이 두 개입니다. 양의 기운이 같다 하는 것은 계절이 점점점 이제 이 음의 기운을 벗어나서 양의 기운으로 점점 하나씩 더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춘의 이제 절기로는 입춘을 지나 15일이 지나면 이제 우수가 되죠. 우수는 이제 비가 온다는 뜻인데, 계곡의 물이 녹고 얼었던 물이 이제 녹아내린다, 이제 이런 뜻이 있죠. 경칩,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보름 지나면 경칩인데, 경칩은 겨울에 이제 그 겨울잠을 자던 그 동물들이나 뭐 짐승들 이런 것들이 깨어나서 이제 활동을 이제 준비한다. 말하자면 이제 그 개구리가 동면에서 알을 설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그 추울 때 보면 아주 그냥 참 그렇습니다. 그 올챙이듯이 보면 그 아주 물 있는데 보면 아주 이렇게 아주 엄청 많은데, 그때가 이제 경칩이 되겠습니다. 경칩을 지나면 이제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데, 이제 추분이 되면 뭐예요? 추분이 되면은 음은 기운이 하나고 양의 기운은 세 개가 되죠. 이제 점점 양기가 이제 좀 이 태양이 그 양기를 많이 먹게 되는 계절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보름 지나면 이제 청명이 이제 맞이하는데, 이 청명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맑아짐으로써 어떻게 이제 농산일의 시작이 이제 되는 시기다. 그러면 이 논갈이 밭갈이 이제 참 덜 나서면 되죠. 그렇게 되는 그런 계절이고, 고구는 뭐예요? 고구는 이제 곡식을 먹는 곡식의 비, 뭐 이 한문으로 그런, 이것은 뭐냐면 봄비가 내려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파종하는 그 벽시를 담근다든가, 뭐 들녘이 뭐 감자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구, 그리고 이제 또 보름이 지나면 이파가 들어오지. 이파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그 양의 기운이 가장 많이 됩니다. 양의 기운이 네 개를 포함하죠. 양의 기운이 네 개니까 음기가 사라지고 대개는 양기로 충만할 때죠. 이파 참. 그런데 소망, 말하자면 들의 농작물들이 이제 좀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 가득 찬다는 뜻이죠. 이제 농작물들이 그리고 망종,
보리망종이라든지 보리 요즘 이제 보리 그 수확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망종의 만 가지의 종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우수처럼 막 그냥 다 이제 터서 이제 씨들이 아주 번성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하지가 되죠. 하지. 하지에는 일음이 생한다 그랬죠. 일음. 즉, 이파의 양기가 4개 중에 그것이 최고로 꺾여서 그 다음에 음기가 하나가 생성되는 그런 계절이 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를 지나면 점점 더워지죠. 그래서 이제 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대서, 소서, 대서 지나면 뭐예요? 대서가 지나면 아주 좀 뜨거운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입추가 되면 가을이 이제 들어선다. 어찌 보면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입추가. 입추 시기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같은 동수다. 음둘 양둘 해서 입추가 되면 그러나 계절적으로 아주 더운 날씨죠.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나가면 어떻게 처서 더울 서자인데 여기에 처치한다. 더운 걸 처리한다,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제 요때쯤 내가 이제 찬바람이 불고 좀 선을 서서 내지는 계절 때문에 백로가 되면 백로바람 분다 그러죠. 백로가 되면 이슬이 맺힌다. 즉 음기에 양기가 꺾여서 음기가 가면서 이제 밤이 되면서 온도 차이에서 그 이슬이 맺히는다는 뜻이죠. 백로.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그러죠. 이들은 이제 음기가 셋, 양기가 하나 이 시기가 됩니다. 그럼 점점점 어떻게 음기가 이제 최고조로 이제 입동을 향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가장 그 뭐랄까 음기의 진행이 아주 빠른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가 이제 방금 했죠. 그다음에 한로는 찬 이슬이 맺히면서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서 가을로 들기 때문에 수확의 계절에 들어섰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지. 한로에는. 그 다음에 상강의 때가 오면 서리가 내리고 이슬이 아니라 서리가 내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이슬이 얼어서 이제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되고 이때 이제 단풍이 들죠. 단풍이 든다. 그다음에 입동이 되면은 요게 이제 음의 최대의 음이 4개 양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천지의 기운은 이제 스산한 음기의 기운으로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이제 보름을 지나면 소설 눈이 좀 온다, 눈발이 내린다 이런 계절이 또 들고 대설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은 점점 가죠. 그런데도 또 계절이 계속 이제 또 날짜가 흐르면서 자연이 보름이 지나면 또 동지를 맞이하는데 이 동지에는 뭐라 그러세요? 일양이 생합니다. 일양이 뭐예요? 음기의 극대로 내려가서 음의 기운이 성할 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양의 기운이 씨 같아요. 양의 기운. 그래서 양의 기운이 트면서 이제 가장 춥다는 소한의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가장 춥다.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른들 얘기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바로 봐서는 소한, 대한보다는 소한이 더 춥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소한이 더 추울 때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한이 지나면 바로 이제 입춘이 들어서잖아요. 입춘은 봄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입춘추리도 대단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24절기가 음양의 기운과 오르락내리락 과정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24절기의 방위를 우리가 한문에 감묘월, 진선사, 병정, 미곤신 이렇게 쭉 해서 24방이 뜨는데 그것을 조금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4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아주 참 천년을 준비한 전쟁인 그 임진왜란의 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참 선조임금이 조금 강단이 있고 조금만 그 뭐랄까 일국 그 선생의 그 참 10만 양명서를 조금만이라도 자신이 좀 품고서 했다면 임진왜란에 대한 우리 그 민족 어른들의 그 희생, 이 참 강토를 일어난 이런 그 참 처참한 일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무능한 사람이죠, 선조가. 무능한 사람이죠. 이후에 짓거리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대해서 아직은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가장 평양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일본이 부산에 들어와서 불과 보름 만에 임금이 이제 말이 파천이니 뭐니 그런데 그 개떡맞은 소리고 도망간 거죠. 도망갔어. 평양성으로 피난을 일단 했는데 참 일본 놈들이 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한산도 대첩인데 임금이 이제 바짝 참 겁먹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제 평양까지 이제 도망을 가서 있는데 근데 평양까지 진군한 그 일본 놈 장군 그 소수행장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도 이제 참 뭐랄까 전해를 재정비해야 되고 또 보급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인데 아주 청천무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놈들한테는 해전에서 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한산도 대첩인데 그동안은 미처 우리나라의 모든 그 관리들이나 참 의병장들이나 이런 분들 참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지도자 하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 임금 하나 같은 대가리 멍청한 것 때문에 그 임진왜란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참 통탄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민초들 관리들은 참같이 몸보신하게 바쁜 그 세상에 민초들, 농민들, 그 백성들이 나서서 의병으로 나서서 이제 싸우는 그런 과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한산 대첩을 이제 딱 이제 그 듣고는 이제 한산대면서 이제 참 그 선조 임금도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계속 깨지고 얻어 터지고 도망가고 하는 세상이 있으니 누가 감히 일본 놈들한테 조총 앞에 맞서서 싸웠겠어요. 그래도 참 유승용 그 대감이 그 키워서 그 이순신 장군 하나 참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수군 통지사 시킨 것이 그거 참 어찌 보면 아주 그냥 말하자면 이제 안타친 거죠. 안타가 아니라 홈런이죠. 홈런. 괜히 일본의 배들이 아주 수적으로 우리보다는 우세했지만
한산도 해전에서는 일본 배가 47척이 침몰시키고 12척을 뺏어왔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큰 전과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저 뭡니까 이제 명나라에게 원군을 청하죠. 우리 조선이 이로 인해서 참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참 이러니 좀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상국으로 모시는데 도와주시오 하니까 야 중국 놈들이요? 의심병? 예. 그것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국이 중국을 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이 중국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머리를 써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치러 왔다 하는 그런 아주 괴기한 그 말을 하면서 임금이 저 도망갔다는데 중국에서는 조선의 그 임금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만나봐서 했던 송국신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너 가서 선조라는 사람 한번 만나봐라.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네가 딸이 옛날에 봤던 선조하고 같으면 우리가 파병을 하고 아니면 그 한국을 그냥 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단에서는 이제 계획을 짜고 송국신을 이제 우리나라에 보냈죠. 보니까 선조와 대화를 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그 조선의 왕이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요동 그 부사로 있는 그 부총병 그 조승훈이가 이끄는 병력 3,000명을 한국에 파병해 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명이 몰려왔는데 세상에 중국 떼놈들이 우리한테 그 보내준 군사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그나마 그것도 한국에 가서 갑질하느라고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격이 이렇습니다라는 말도 듣지도 않고 지그들 멋대로 나가서 하고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승우라는 놈이 자기 본국에다 또 뭐라고 보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자기들이 싸움이 졌다고. 이건 일본 놈들이나 떼놈들이나 똑같은 놈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이거 우리나라 이거 군대 3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데 일본에서 명나라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아주 좀 이거 섣불리 치를 전쟁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 전정에 있는 그 병부시랑에 있는 송응창이 이제 요동방어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조선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명나라 병부상서니까 이제 병부상서 석성이가 심유영이를 보내서 말하는 이제 화치, 뭐 이제 휴전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일본도 좀 자기들이 그 이제 말하자면 해군 해전에서 졌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들이 되돌아갈 퇴로가 막히는 거죠. 퇴로. 어차피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졌다고 하면 도망갈 길이 없어지니까 이 일본 놈들 입장에서도 전진을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선조 임금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신의주까지 도망갔어요. 몇 발짝만 넘어가면 국경 넘어까지 가는 그런 꼴세가 된 거죠. 참.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한산도 대첩 이 어마어마한 그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일본 놈들도 이제 북상하던 길을 멈추게 되고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또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승전보가 또 나눠집니다. 충주 산성에 지키던 그 스님
이 승병들이 용규라고 하는 스님이 청주석을 탈환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애들이 그래도 우리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보다는 어쨌거나 껍데기가 되든 속이 되든 좀 불신이 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인데, 그 부처의 어떤 신을 모시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조총을 하나 빵 쐈더니 대가리가 밀어버린 스님 하나가 뻥 하고 자빠지고, 또 쏘니까 스님이 대가리가 뻥 자빠지는데 누가 감히 총을 쏘겠어요? 아니 자기가 총을 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모시는 그 제자들이 뻥뻥 나자빠지는데 총을 제대로 쏘겠어요? 그래서 최초의 또 육상에서의 그 승전보가 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요, 얼마나 참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앞섰는지, 의로운 스님들을 모아서 의승을 조직하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의병장 조은과 함께 금산 전투에 이제 금산에 머물고 있는 외병들하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이제 임금은 총수를 타락했으니 그래도 뭐 참 하사품이라든가 뭐 이게 전해주는 뭐 직급이라도 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 압록강 거기서 이제 신의지에서부터 이 참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 스님은 조은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700의 그 참 의병들과 800명의 그 승군 스님들이 함께 전사합니다. 참 말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뭐 숫자 파악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때의 일이니까 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치부를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일본 놈들이 그 야욕 하나와 우리나라 지도자가 변변치 못해서 참 큰 피해를 불러왔던 그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항상 제가 임진왜란 그러면 참 나는 이일복 선생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10만 양병설, 중앙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2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각 도에 1만 명씩, 그러니까 10만 명만 키워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존할 것이다라고 방비를 하고 보존해서 외침으로부터의 어떤 그 것들을 막아낼 것이라고 미리 예언까지 해줬는데, 어찌 보면 시간을 갖다가 이제 참 이것을 한 500년 이상의 시간이 거슬러 현세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나 함에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뭐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뚫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뚫을 때 그 김영삼이 김대중이 그 길바닥 둘러놓고 단시 투쟁했던 놈들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후대에 와서도 대통령직을 해먹었으니 얼마나 나라꼴이 망조가 들었습니까? 지금 그 길이 좁아서 이리 뚫고 저리 뚫어도 좁아진 길이 돼버렸는데, 어찌 보면 10만 양면선을 내세운 이일국 선생의 그 임진왜란의 그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러나 그것도 때의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라서 그냥 잊어버리고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운을 꼭 머릿속에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